반면에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은 지금 이제 특검에 의해서 구속이 돼서 특검 조사에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 이거 가지고도 이제 실랑이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어간 건 오늘 오전 8시 30분쯤입니다. 수용실로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 누워 버티며 나오지 않았고 심지어 수의도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반팔 상하이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이 집행을 시도하자 그때 수의를 벗었고 특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합니다. 네. 전직 대통령의 모습으로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게 참 비극적이긴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여전히 화가 많이 나 계신 것 같아요. 본인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황 같으세요. 본인이 평생 이 검사로서의 법률가로서의 어떤 기본 노선이나 이 출발점하고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하신 일을 좀 돌아보시고 국민 앞에 이러이런 면에서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다. 진솔하게 사과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변론하실 것은 충분히 하시고 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마음을 좀 다스리고 예. 경로를 좀 누그러뜨리시는 데서부터 좀 뭔가 길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정치 심리학적 관점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집권 초기에 윤석열 리더십을 배짱이 두둑하고 화끈한 바람의 파이터형 이라고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죠. 그래서 밀어붙이는 검찰 DNA, 그동안 역대 대통령이 못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해칠 수 있겠다라고 상당히 기대를 했었죠. 근데 보니까 국민을 향해서 과감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극소수의 어떤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구구파, 강성 우파들을 상대로 한 배짱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이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아주 소극적인 그런 선동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 그동안에 보여줬던 당당함들 이런 것들은 어디로 가가 매우 구차함만 보여주고 있다는 예. 것이 아쉽고 지금이라도 달라진 모습을 예. 윤석열 전 대통령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예. 윤 의원께서는 현역 의원으로서 무엇이 윤 전 대통령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직접적으로는 불법 내란인 거고요. 근데 근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극우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일부인 줄 알았는데 점차 극우가 다수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화되는 과정이고 결국 흑화되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대통령이 된 이후에 모르죠. 그 이전부터 극우였는지 국민을 속이고 현혹하고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2년, 3년 차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흑화가 돼버리면서 이 불법 내란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요. 저는 근원적인 문제는 극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을 뭐 특별히 보좌하거나 또는 가까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적은 없어요. 근데 계엄 선포 이후에 윤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기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느낀 바는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충분히 허용되는 그런 문제이고 결단이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졌고 상당히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단할 때는 이 또 다른 정치적인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윤 대통령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서 대통령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지 못했던 것이 오늘날의 이 불행한 사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단 한 번의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까지 되시니까 권력으로 만들 수 있다면 법적인 거는 뭐 이러니 저러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원래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권력을
법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범주로 생각하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대한민국 특수부 검사의 멘탈리티에서 온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멘탈리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아주 중시하거든요. 대학에 가서 고시를 구수하는 과정에서 심한 좌절감을 겪으면서 강한 컴플렉스를 동시에 느낍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가는 인생을 살다가 천신만고 그때 이제 검찰이 되는 거죠. 여기 가보니까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나 스트레스를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이 검찰. 그래서 27년 동안 생활하면서 본인이 강력한 무사, 어떻게 보면 검사로 대탄생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실은 좀 미묘하지만 술이라는 심리 변수가 동하죠. 아니 뭐 여기에 소주만 한 병 딱 있으면 되겠다. 건강하고 관저에서야 맥주 안주로 좀 뭐 맥주도 놓지 않아야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욕심 먹겠습니다.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습니다. 제발 술 마실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술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멘탈리티가 상당히 왜곡되고 심화되고 더 어떤 드라마틱한 극적인 로 악화되는 데는 술 역할이 저는 상당히 했다고 보는 거죠. 과거에 왜곡된 컴플렉스 자신감들이 뒤범벅이 된 검사가 칼 휘두르듯이 국정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사나 정책이라든지 결국은 극기야 비상계엄까지 오고 갔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들의 말을 이제 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 통치 철학은 그냥 대통령이 돼서 갑자기 발현되는 게 아니고 평생 본인이 살아온 삶의 과정, 그 궤적에서 녹여져서 나오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아닌가. 한 인간이 이 성장 과정을 거치고 사회적 경험을 거치고 정치적 환경과 숙련 속에서 대통령이 되어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기조를 관철시키는 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런 게 없었죠. 그리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을 좀 훈련받을 수 있는 과정이 없었다.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숙련하고 정치적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생략한 거죠. 소위 말해서 벼락 출세를 하신 거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제가 겪어본 대통령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씀을 많이 하시지 않거든요. 이 절제된 언어 그리고 존댓말로 하면서 되게 잘하세요. 리허설이라 좀 편하시죠? 굉장히 자유스럽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거든요. 소위 반말을 하는 대상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키우는 강아지, 강아지하고 조카, 어린 조카 외에는 전부 존댓말을 하는 정도로 절제된 분이고 윤 대통령은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어지간하면 이렇게 존댓말이 없죠. 이렇게 거기 마이크 켜놨어? 네. 이 마이크 켜놨냐고. 마이크 닫고. 아니 뭐 좀 해. 조금 더 할까요? 네. 좀 더. 뭐 좀 해산물을 좀 사라. 여기 뭐. 좀 멍게 있잖아, 멍게. 그래서 그것이 과연 대통령의 그 리더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럼 생각해 보면 답이 저는 나온다고 봅니다.